국민의 또 이렇게 주목을 받으시면서 다시 또 국회에 좀 들어가시겠는데 국민권익위원장 그 하실 때부터 많은 국민들이 응원은 해왔습니다. 어쨌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예, 국회에 들어가시게 된 뭐 감사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께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많은 국민들 응원 덕분에 네. 권익위원장 이후에 이제 4년간의 국회 공백을 극복하고 삼선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그런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늘 잊지 않고 22대 국회 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바람에 응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검찰이나 감사원 또 그런 권력기관들 방통이나 권익위 이런 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적 중립기관이고 독립기관으로 네.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을 해야겠다. 네. 이게 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시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실지? 법사위원장이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된 저의 이유, 동기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예. 열심히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이제 여야 협치,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이제 국민들이 권한을 맡겨놨는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은 또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응원해 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협치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좀 비난을 좀 하고 이번에 이제 그 뭐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서도 약간은 좀 그런 쟁점 때문에 좀 여러 좀 논쟁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법사위원장도 여야 간의 협치, 대립되는 의견들을 중재하고 그러면서도 또 법원 심사를 할 걸 하고 그래야 되는 자리일 텐데 굉장히 그 여야 간의 대립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둘 사이에 협치와 또 당심, 당원들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충돌한다면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해 가실 계획이실까요? 국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국민들이고요.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의 의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거의 200석에 가까운 이 의석은 국민들이 그에 해당하는 퍼센트로 국민들의 예. 그 국회에 야당에 요구하는 그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22대 국회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여당이랑 협치를 하겠다고 그 뭐 모든 중요한 뭐 개혁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하니까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협치를 해서 통과를 해야 한다. 이거는 저는 현 상황에서는 어불상설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따른 그런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원장의 역할도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아예 검찰 수사권을 뭐 폐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뭐 결사 반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사위원장 의미로서. 그래서 현재 검찰 독재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바로잡지 않는 것은 그는 책임을 네. 방기하는 거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은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반드시 만약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위원장이면 다른 잘할 수 있는 위원장들과 뭐가 또 차별점이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 혹시 좀 네,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면 뭐가 좀 다를 거다. 네, 좀 하나.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1년간의 그 마지막 임기 1년 동안
이런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 표적 수사를 받으셨죠. 예,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체험을 하고 이 정권의 무도함을 직접 받은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고 목격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겼던 이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리한 이 정권의 뭐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 법치주의의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온몸으로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1년 동안의 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권력기관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와 연구를 많이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권익위원장 시절 정치적 탄압을 끝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그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으로 저보고 승리를 한 당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상 네.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으면 다 자리를 물러나고 뭐 아니면 뭐 그랬죠. 수사를 받거나 뭔가 탈당을 이제 하거나 또 뭔가, 재판을 네. 받거나 이렇게 늘 그런 식으로 그래왔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1년 동안 그렇게 탄압을 받고 정말 먼지까지 탈탈 정도로 저의 모든 것이 다 틀리는 그런 표적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검증한 인사다. 검증,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네. 없다라는 걸 검증해 준 인사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네. 정권에 맞서서 싸워서 이긴 최초의 승리를 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해주십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이제 당심과 또는 원심 간의 약간의 좀 간극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좀 극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한 말씀. 지금 현대는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심과 원심이 좀 괴리가 일어났던 것은 그런 이제 각성한 대중 정당의 당원들 지금 민주당이 권리당원 포함 일반 당원들이 거의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역대 최대죠, 사실. 네. 네, 그러면은 민주당 사실은 역사가. 이제 거의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는 당원 당심이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원심이 상당히 괴리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많은 당원들이 분노한 지점입니다. 나의 의사랑 원심이 괴리가 되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나와 다른 의사를 가지고 그런 표결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랑 지도부에 또 이제 제가 좀 건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그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졌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제는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당에 대한 뭐 선거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표출하는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정책에 대해서도 입법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일종의 국민 제안, 국민 발안. 그래서 당원들이 바라는 입법의 방향, 정책의 제안 이런 것도 의원들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법사위원장으로서 또는 뭐 국회의장으로서 또는 뭐 원내대표로서 약간 그 당원들의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누군가 좀 설명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내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뭐 평가를 해달라라고 좀 누구 하나라도 좀 이렇게 나서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설명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다면 당원들이 이렇게까지 조금은
최근에 좀 분노하지 않고 그래도 뭐 이해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보겠다. 막 탈당부터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정작 주권자인 나는 아무 설명을 못 듣고 아니 왜 맡겨놨으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투표할 텐데 왜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보고해야 되냐. 너무 뭐 강성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또 좀 불편한 생각을 갖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조금 최근에 당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분노했던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이 내가 뽑은 이제 그 22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네. 굉장한 이제 기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당원들이 그게 이제 사실상 첫 번째 그 이벤트에서 아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도 이제 네. 나의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이런 좌절이 이제 설명조차 안 한다는 상당히 것에 분노가 너무 있었다 화는 생각하고요. 것 근데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네. 거기서 간극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투표권 행사할 때 지역의 당원들한테 네. 물어봤었어요. 내가 어떻게 표를 행사하기를 아 물어보셨어요? 네, 원하느냐. 그게 맞죠. 당원들의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럼 다양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분이 좋겠다, 저분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뭐 거기서 제가 누굴 뽑겠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소통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그런 게 온라인 상으로 앞으로 디지털 상에서 좀 더 의원들이 당원들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과 절차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 생각이 오늘 저희 듭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좀 저희가 약속을 받고 가도 될까요? 뭐냐면 법사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의 생각과 좀 다른 결정을 어느 때는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만약 그런다 하면 저희 뉴탐사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면 반드시 해주시겠죠? 저에게 그런 역할이 맡겨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소통하시는 법사위원장 또는 법사위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 시청자들이 워낙 뭐 전효연 의원님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열혈 정말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매체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뭐 시민 언론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싶거나 인사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그 뉴탐사와 인터뷰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 뉴탐사의 활약에 요즘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발전을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뵈서 정말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